남 부러울 것 없이 단란하고 행복했던 우리 가족.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행복이 깨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건우, 아빠 왔다. 아빠! 누나랑 라면 먹고 있었나? 네. 우리 공주, 엄마는? 아직 안 왔어. 뭐 늦다고 연락도 안 왔나? 응,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그래서 너네끼리 컵라면 먹고 있었나? 응. 어제도 라면 먹더만. 라면 그만 먹고 아빠가 볶음밥 금방 만들어줄게. 예, 신난다. 그렇지? 아빠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응? 네. 어제도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더만. 기가 찬다, 기가 차. 지금 몇 시고? 회식이 좀 늦게 끝났다. 어제도 회식이라며. 어제는 일이 늦게 맞춰서 직원들이랑 밥 먹은 거고. 참네. 요즘 들어가 술자리도 많고. 내가 애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 하더나. 내가 집에서 놀면서 그러나. 나도 일한다 아이가. 내가 자기한테 밖에서 돈 벌어라 하더나. 힘들면 일 그만두고 애들한테 신경 좀 많이 쓰라고 하더나. 신경 쓰고 있다. 요 며칠 일이 많아서 그렇지. 맨날 애들 라면이나 먹이고 사랑이는 오늘 학교 숙제도 안 했더라. 당신이 봐줬으면 됐지. 잔소리 좀 그만해라. 피곤해서 잘난다. 네가 말할 때마다 같은 문제로 아내와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저희는 이혼에 동의하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은 집사람이 하기로 하고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밟고. 이야, 우리 딸 이제 자전거 잘 탄다. 나 완전 잘 타지? 우리 딸 최고다, 최고. 이제 저까지 혼자서 한번 타보는 거다. 알았지? 좋아. 자, 손잡고. 아내와 이혼했지만 아내 집 근처에 집을 얻어 아이들과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씨가 어쩐 일이고? 어쩐 일은 술 한잔 해야지. 좋지. 언제? 이번 주 토요일 괜찮나?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 참관 수업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 가봐야 되는데. 야, 네 이혼하고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가서 키운다며. 그렇지. 근데 그날 뭐 회사에서 일 있다고 못 간다고 했다네. 그래가 딸내미가 내한테 부탁하더라. 아이고, 니도 보살이다 보살. 이혼하기 전에도 집안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니 속상했다 애가. 그 분명히 바람난 거라니까. 됐다 마. 이미 끝난 거 가지고. 그러고 애들은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데려가 놓고는 가만 보면 너희 딸 니 하나도 안 닮았던데. 특히 첫째는 결혼하자마자 안 생긴다.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고 짜스가 그 쓸데없는 소리. 조만간 보자. 그래, 알겠다. 그래 안 닮았나? 눈, 코, 입. 네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니도 안 닮았고 너희 부인도 별로 안 닮았던데 어디서 주워왔나? 진짜 안 닮았나? 잠깐만. 그때 정신 좀 차리라. 제대로 좀 걷고. 불쌍한 우리 딸. 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불쌍한 거. 뭐라고? 아이다. 지인 이야기다, 지인 이야기.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헛소리를 하노. 아이씨. 그때 분명히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머리카락을 구해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사랑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딸 사랑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 그런데 아들 건우도 유전자 검사상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유자를 진짜. 무슨 일인데? 할 말 없나? 무슨 할 말? 니 진짜 무섭네.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사람을 속일 수가 있노? 건우하고 사랑 내 자식 아닌 거 니도 알고 있었지? 몰랐다. 몰랐다고 웃기고 있네. 내 결혼 생활 내내 애들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나는 내 새끼들인 줄 알고 양육비 꼬박꼬박 다 챙겨줬고 니한테 나는 호구했네, 호구.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미 이혼했고 이제 양육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이가? 뭐라고? 내 이대로 안 넘어간다. 지금까지 내가 준 양육비 니 다 내놔라. 남자가 치사하게 줬다 뺐나? 야, 그거 네가 네 자식인 줄 알고 준 거고 뭐 애들 밑으로 다 써서 돌려줄 것도 없다. 와, 니 진짜 뻔뻔하네. 내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 어? 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정말 더 의회에서 400건이 넘는 사건을 다뤘지만 역대급 사건입니다. 야,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당사자인 최진호 씨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덜로의 사건 번호 제402호입니다. 최진호 백장미 씨 부부는 현재 15살인 딸과 11살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3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아이들은 백장미 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최진호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지인과 가족들이 두 아이가 최진호 씨와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진호 씨는 첫째 딸의 머리카락을 구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결과 딸은 최진호 씨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아들마저 최진호 씨의 자식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최진호 씨는 백장미 씨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며 발뺌하던 백장미 씨. 그러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미 이혼했고 이제부터라도 양육비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백장미 씨,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최진호 씨가 유전자 검사를 안 했으면 아마 무덤에 갈 때까지 숨겼을 거예요. 아마 무덤에 누워서도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굉장히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자, 진호 씨는 주변에서 계속 뭐 널 안 닮았다. 누구 닮은 거냐 말이 나오니까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건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최재원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지금 자녀에 대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상대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네,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제 드라마 사례에서도 이제 최진호 씨는 당시 이제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었거든요. 이제 본인의 유전자 검사를 또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또 참고로 이제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당 법률에 따르더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만 있으면 유전자 검사는 뭐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씨가 몰래 이제 아이들 유전자 검사를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긴 하지만 네. 결과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두 아이 모두 최진호 씨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도 이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자, 이제 최진호 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심정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최진호 씨는 상대 배우자 또는 그 자녀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민법 제 844조에 따르면 이제 앞선 사례에서도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그 혼인 중에 이제 임신한 자녀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또는 이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이제 출생한 자녀는
이제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진호 씨의 두 자녀 모두 사실 이제 최진호 씨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두 자녀가 더 이상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받기 위해서는 이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 뭐 어느 기간 안에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친생 부인의 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제척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인가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예. 이 친생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쉬워진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드라마 사례에서도 그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기억을 잘 하시고 계신데요. 네. 친생 부인 허가 청구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건 드라마 사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혼인 관계가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된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 신고 전이라면 이제 그 자녀의 어머니나 그 어머니 그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다가 친생 부인의 허가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가지고 사실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좀 맺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거인이 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친생 부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상대 배우자가 사실 뒤늦게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친생 부인 허가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이제 비송 사건이라고 해서요. 그 단순히 법원에 청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났던 것 같고 다만 이런 친생 부인 허가 청구는 출생 신고하기 전에 청구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생 부인 허가 청구는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최진호 씨는 첫째가 이제 허니문 베이비인 줄 알고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뻐꾸기 둥지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정말 좀 어이가 계속해서 좀 어이가 없는데 그리고 딸이 지금 15살이고 아들이 11살이잖아요. 예. 그럼 15년간을 속이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드라마로 봐서는 또 최진호 씨가 혼인 중에도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지금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꼬박꼬박 또 양육비를 지급을 했고 또 아빠로서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자, 최진호 씨가 아이들 양육비로 지급한 이 돈 백장미한테 부당이득으로 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최진호 씨가 이미 지급했던 양육비의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왜 어렵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이혼 후에 지급했던 양육비 경우에 이제 최진호 씨와 백장미 씨는 사실 그 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아마 작성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했던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이제 반환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또 여기서 다만 나왔습니다. 야, 나 눈치를 진짜 슬슬 보셔 이제. 못 받는 줄 알고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네. 다만이란 말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다행히 뭐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상대 배우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미 지급했던 양육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장미 씨는 혼인 중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이제 최진호 씨가 아닌 그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는 최진호 씨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을 하고 결국 최진호 씨는 양육비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따라서 최진호 씨는 그 백장미 씨를 상대로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뭐 그런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이미 지급했던 양육비 경우에는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이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위자료는 얼마나? 네, 사실 이제 좀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진호 씨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인 줄 알고 이제 10년 넘게 이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을 해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이 물론 이제 위자료 인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뭐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인정받는 위자료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최진호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게 고소감인데 백장미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백장미 씨가 고의로 기망, 그러니까 이제 최진호 씨를 속여가지고 금전적 손해를 좀 입혀야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백장미 씨 입장에서는 자신도 두 자녀가 최진호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養育비를 달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뭐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상대방이 이미 그 최진호 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네. 미필적이라든지 알고 이제 양육비를 청구했음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백장미 씨가 끝까지 뭐 몰랐다고 하면 입증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래도 뭐 지급했던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니까 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진호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진호 씨 정말 황망한 상황이실 텐데요. 이제 어떤 말로 위로를 좀 드려야 할지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친생 부인의 손은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한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미 지급했던 양육비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법률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해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